오늘도 무사히.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학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생님, 여기 소독약 어디 있어요? 보건실 선생님, 무릎 까졌어요. 그 여자의 정체는 초등학교 보건교사 한지아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천사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지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이의 무릎을 소독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금방 낫게 해줄게. 반창고를 붙여주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매일 아침의 비밀을.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아가 보건실 창문 너머로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노크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학부모의 핵심 인물 윤서림이었습니다. 서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지하 주차장에서 뵀어요. 순간 지하의 숨이 멈췄습니다. 화장실에서요. 제가 다 봤어요. 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림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선생님, 이건 누가 알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서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서림의 손이 지아의 어깨에 얹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해요. 서림의 목소리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상실 후에 몸이 비어있는 느낌 들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림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문을 열었다는 신호예요. 선생님은 아직 엄마니까요. 지아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이해한다고 말해준 것이. 선생님, 오늘 저녁에 제가 가는 곳 같이 가실래요? 어디요? 치유의 공간이요. 선생님처럼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모여요. 서림은 지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거기선 아무도 선생님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도 돼요.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서림이 보낸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의 작은 건물. 현판에는 백일문 힐링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지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누군가 울먹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잃었어요. 3번이나. 옆에 앉은 여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선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서림이 지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 환영해요. 우리 가족이 되신 걸. 지아는 그 말에 왜인지 울컥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지아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로는 달콤했고 덫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일문 힐링센터. 지아는 그곳에 일주일에 3번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모임이었습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방문 때였습니다.
서림이 지아를 작은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벽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 있고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 복대를 차기 시작하셨어요? 지아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정말 임신을 했었어요. 하지만 6개월 만에 아이를 잃었어요. 서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거울을 볼 때마다 평평한 배를 보면 아이가 정말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비어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건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혼이 아직 그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는 비어 있어도 영혼의 공간은 아직 열려 있어요. 서림은 테이블 위에 작은 책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100일문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어요. 지아는 책자를 펼쳤습니다. 1단계 마이너스 영혼 정화 30만 원, 2단계 마이너스 에너지 회복 50만 원, 3단계 마이너스 치유의 빚 100만 원. 지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다 돈이 드는 건가요? 서림은 여전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선생님. 정성이에요. 선생님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데 수천만 원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정성으로 선생님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지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상한 논리였지만 동시에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일단 1단계부터 해볼게요. 서림은 환하게 웃으며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선생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아는 남편 도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119 구급대원으로 야간 근무가 잦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피곤에 지쳐 소파에 누워있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출동 많았어? 응. 교통사고, 심정지. 진짜 미치겠어. 도윤은 눈도 뜨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정미경은 더 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야, 요즘 몸 어때? 병원은 다녀? 네, 어머니. 괜찮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어? 교회 새벽 예배라도 나와봐. 전화를 끊고 나면 지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지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주만 걱정했습니다. 2주 후 지아는 2단계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한 달 후엔 3단계까지 신청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서림은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태아 에너지 연결 의식이 열려요. 참가하신 분들 중에 임신하신 분이 3분이나 돼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가비는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지아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아의 통장엔 돈이 바닥났고 빚은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복대를 차며 지아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기적이 올 거야. 어느 날 서림이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가족 단위로 참석하는 치유 캠프예요. 가족이요? 네. 시어머님과 남편분도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치유를 가족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해요. 지아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서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캠프에서 진짜 기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아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도윤과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힐링 캠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도윤이 피곤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캠프? 태교에 좋다고. 가족이 함께 가면 좋다고 해서요. 시어머니 미경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래, 태교? 좋지. 우리 손주 위해서라면 당연히 가야지.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지아는 그 느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가족은 함께 캠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미경은 뒷자리에서 기도문을 중얼거렸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대 속 가짜 배를. 이번엔 들키지 않을 거야. 지아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몰랐습니다. 캠프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캠프장은 생각보다 크고 깔끔했습니다. 산속 리조트를 빌린 듯 했습니다. 입구에는 백일문 가족 힐링 캠프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차장엔 이미 수십 대의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꽤 많네.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은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설도 좋고 제대로 된 곳 같은데? 지아야, 여기 얼마야? 가족당 50만 원이요. 50만 원? 비싸네. 뭐, 손주 위해서라면 그 정도야.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론 8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30만 원은 지아가 몰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리조트 로비로 들어가자 서림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남편분, 어서 오세요. 서림은 능숙하게 미경과 도윤에게 인사했습니다. 미경은 서림의 단정한 모습과 밝은 미소에 호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우리 며느리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아니에요. 한 선생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1층 대강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안에는 이미 30여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부부들이었고 몇몇은 지아처럼 배가 불룩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흰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백일문의 치유 인도자 강민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치유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수 에너지 교감 시간이 있습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연문이 열렸습니다.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생명 에너지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의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을 전할 것입니다. 미경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좋네. 애들 손이 약손이라잖아. 아이들이 한 명씩 참가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배가 부른 여성들 앞에 서서 작은 손을 배에 얹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요. 예쁜 아기 만나요. 한 남자아이가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지아 앞에 서더니 잠시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배에 닿는 순간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손을 뺐다가 다시 얹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해.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서림이 재빨리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도연아, 뭐가? 도연은 지아의 배를 계속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입에 소리만 나요. 다른 이모들 배는 안에서 톡톡 하는데 이 배는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아에게 쏠렸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도 당황한 표정으로 지아를 보았습니다. 서림이 황급히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연아, 아이들은 때로 느낌이 다를 수 있어. 자, 다음 분께 가자. 하지만 도연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이상해요. 다른 배랑 달라요. 강민호가 무대에서 내려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감각은 예민해서 때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미경이 낮은 목소리로 지아에게 물었습니다. 지아야, 병원은 언제 갔어? 저번 주에. 산모 수첩은? 초음파 사진은? 지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으니까. 프로그램이 어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미경과 도윤이 나누는 눈빛만 느껴졌습니다. 의심의 눈빛.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뷔페식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지아는 한 입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화장실에 간 사이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아야, 정말 병원 다녀온 거 맞아? 응. 그럼 왜 초음파 사진 한 장도 안 보여줬어? 이미 안정기 지났잖아. 도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미경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아야, 방금 내가 내 담당 병원에 전화했어.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거야. 최근 진료 기록이 없다고. 어머니, 3년 전 유산 기록만 있고 그 이후론 산부인과 내원 기록이 하나도 없대.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대체 뭘 한 거야? 식당 안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지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자. 세 사람은 식당을 나와 복도로 갔습니다. 인기척 없는 구석, 미경이 지아를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지아야, 진짜야? 정말 임신 안 한 거야? 지아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미경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당장. 차에 타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끝은 훨씬 더 무서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미경은 뒷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운전대만 꽉 쥔 채 앞만 보았습니다. 지아는 조수석에 앉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경이 말했습니다. 지아야, 그거 벗어. 네. 배에 찬 거. 그거 벗으라고.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윤도 놀란 표정으로 지아를 보았습니다. 지아야. 설마. 미경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할까? 지아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아는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복대를 풀었습니다. 부드럽게 부풀어 있던 배가 사라졌습니다. 평평한 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배, 실리콘 복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경은 그걸 보고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한 거야? 3달 전부터요. 3달 동안 우릴 속인 거야?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복대를 집어들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실리콘 재질, 무게감도 촉감도 진짜 같았습니다. 이거 얼마야? 150만 원이요. 150만 원? 대체 무슨 돈으로 이걸 샀어?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힐링센터, 거기서 돈 얼마나 썼어? 그게 얼마냐고.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차분하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800만 원 정도요. 뭐?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아를 보았습니다. 800만 원을 어떻게 구했어? 우리 통장엔 돈이 없잖아.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카드 현금 서비스.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지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림이었습니다. 도윤이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서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당신이 윤서림이요? 저 한지아 남편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내한테 뭘 한 거요? 저희는 단지 선생님의 마음을 치유하려. 치유? 800만 원 뜯어가면서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서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남편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저희는 강요한 적 없어요. 자발적? 사람 약점 잡고 돈 뜯어낸 게 자발적이라고요? 증거 있으세요?
저희는 모든 과정을 동의서 받고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기꾼이라는 증거 있으시면 고소하세요. 서림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선생님께 한 가지 전해주세요. 오늘 밤 자정, 특별한 기도회가 있다고요. 마지막 기회라고. 무슨, 선생님은 알 거예요. 자정의 약속? 이번엔 진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정의 약속? 뭐? 오늘 밤 자정. 거기 가면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고. 서림이 그랬어요. 도윤이 지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아야, 정신 차려. 그게 다 거짓말이야. 아니야. 서림이 그랬어. 이번엔 진짜라고. 지아의 눈빛이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볼게. 어머니? 그 사람들이 대체 뭘 하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어머니, 위험해요. 위험하든 말든 내 며느리가 이 지경이 된 이유를 알아야겠어. 미경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아, 너도 따라와. 네. 도윤이 일어서려는데 지아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나도 갈래요. 지아야, 넌 여기 있어. 안 돼요. 나도 가야 해요.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지아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집착이 뒤섞인 빛.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밤 11시. 세 사람은 서림이 보낸 주소로 향했습니다. 외곽의 한 리조트 건물이었습니다. 낮에 갔던 캠프장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수십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 입구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예배홀. 넓은 공간에는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강민호가 서 있었고 옆에는 서림이 있었습니다. 지아를 발견한 서림이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세 사람은 앞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듯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시계가 11시 50분을 가리켰습니다. 강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분 후 자정이 되면 문이 열립니다. 생명의 문이, 치유의 문이, 기적의 문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정성, 간절함,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지아는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도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아야, 이거 이상해. 나가자. 하지만 지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11시 55분을 가리켰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사람들이 일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아도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배로 갔습니다. 평평한 배. 하지만 지아의 상상 속에선 그곳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발. 지아가 중얼거렸습니다. 11시 59분. 1분 남았습니다. 50초, 40초, 30초. 사람들의 중얼거림이 커졌습니다.
20초, 10초, 9, 8, 7, 6, 5, 4, 3, 2, 1. 자정.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그대로 타고 있었고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표정들. 왜 아무 일도. 기적은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림이 큰 가방을 들고 뒤쪽 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걸 눈치챘습니다. 저 여자 도망간다. 도윤이 일어나 서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일었습니다. 돈 돌려줘. 사기꾼들.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도망치던 서림이 지아를 밀쳤습니다. 지아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에 가방에서 뭔가가 튀어나왔습니다. 실리콘 복대. 지아가 몰래 가져온 복대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조명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 가짜배. 저게 뭐야? 설마. 지아는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지하홀 입구가 열렸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입니다. 강민호는 체포되었고 서림은 뒷문에서 붙잡혔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건 새벽 3시였습니다. 강민호와 서림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미경이 말했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 와 있어. 어머니, 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미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도윤이 출근하고 미경이 교회에 간 사이 지아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휴대폰도 두고 지갑도 두고 그냥 걸었습니다. 어느새 강변 산책로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물이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편할까? 지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고, 아무도 속이지 않고, 한 발을 난간에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아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내려와. 제발. 어머니. 왜 왔어요? 그냥 가세요. 집에 내가 없어서. 혹시나 해서. 미경은 천천히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지아야, 내가 미안해. 네. 지아는 미경을 보았습니다.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손주가 아니라 내가 걱정이었는데 난 계속 손주 얘기만 했지. 어머니, 내가 기도로 너를 살린다면서 사실은 내 욕심을 살렸구나. 미경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 다 괜찮아. 일단 내려와. 응? 지아는 천천히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미경이 지아를 꼭 안았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지아는 미경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지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나 사실 너한테 겁났어.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내가 뭘 해줘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도망쳤어. 도윤은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서 정작 내 사람은 못 봤어. 미안해.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말을 안 했어. 혼자 감당하려고만 했어.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석 달 후 지아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교내에서 위기 신호 알아차리기 강연을 시작했고 피해자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 후 지아는 교육청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전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을 혼자 견디다가 사이비 조직에 빠졌습니다. 조용한 강연장, 800만 원을 잃었고 가족을 속였고 저 자신을 잃었습니다. 지아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가족이 붙잡아줬고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교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사실 그 여교사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녁 무렵 지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경도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요즘 미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손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오늘 뭐 했는지 물었습니다. 지아야,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요? 응. 예전보다 편해 보여. 지아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웃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얼굴. 때론 슬프고, 때론 웃고, 때론 피곤한 진짜 사람의 얼굴. 밤 지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정말 아이가 왔다면. 하지만 이젠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내겠다는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살아남았습니다.